EN 플러스 대표님 봐주실 수 있어요 했죠. EN 플러스라는 종목을 우리는 단순히 한번 보자는 거죠. 흐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보자. 단순하게. 그러면 얘를 좀 땡겨 볼게요. 월봉으로 먼저 가볼게요. 큰 그림부터. 월봉으로 보게 되면 EN 플러스는 어떻게 움직였냐를 이렇게 보니까 2014년, 2014년에 이 저점을 찍고 그죠? 굉장히 저점을 높이면서 강하게 분출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죠? 있었다. 그래서 5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갔었다. 3만원까지 폭발적으로 갔었다. 그죠? 예. 자, 그런 다음에 그 전에 15,000원대라고 하는 빼곡하게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한 번은 지지를 했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다시 갔다가 그죠?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이더라. 그죠? 또 올라오니까 이 국면을 넘기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황 대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제시해오는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15,000원대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저항 부딪히고 저항 부딪히고 쭉 빠졌다가 쭉 뚫렸다가 지지했었죠. 그리고 한 번 더 갔었죠. 깨지니까 다시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EN 플러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현재 상황을 본다면, 고점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을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더라. 그러면 부분에서는 이런 시도가 한 번 있었던 구간이 있더라, 여기서. 내려오던 흐름이 여기서 한번 바뀌어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지지와 저항이었던 거죠. 여기를 깨지 않고, 그죠? 여기를. 그래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쫙 올라갔다 다시 지지 가격대에서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면은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나 또 그 자리를 지지하고 또 지지를 하고 그 자리를 또 지지하고 그 자리를 또 지지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구간인데 여기를 또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어진다. 여기까지. 여기가 저항. 여기가 깨고 나서는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뚫으니까 쫙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까 지지를 받다 지지를 받고 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종목이 갖는 굉장히 시장에서 공감되는 중요한 지지 저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격대가. EM 플러스는 뭔가 모르겠지만 2,7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붕괴되지를 굉장히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가격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리를 지지와 저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자리를 저항을 받았었고 뚫으니까 그 자리가 지지를 삼아서 폭발적으로 가고 다시 내려오니까 지지를 하고 이번에도 또 한 3년에 걸쳐서 또 멈추더라. 2,7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EM 플러스는 월봉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큰 흐름 멀리서 보니까 15,000원을 넘어가는 게 또 과제다.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자, 좀 더 좁혀볼게요. 주봉으로 넘어올게요. 주봉. 자, 주봉으로 넘어오니까 주봉. 주봉에 넘어오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700원 가격대, 2,500원, 2,700원. 이 가격대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그죠? 이렇게. 그럼 그 밑에 선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1,800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가 지지하장으로 교차했던 이 구역에 국면에 있지만 여기가 저항값을 작용했고 이제 지지를 받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2,7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는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인다.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수렴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렴의 흐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2,700원은 정말 중요하다. 월봉을 봐도 그렇고 만약 과제가 있어서 올라가면 이제 여기 15,000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월봉 주문 일봉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오니 2,745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2,700원대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주봉하고 월봉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일봉에서 보니까 이 자리 3,200원에서 3,000 얼마 3,300원 사이에 최근에 여기는 이제 그 주봉까지 월봉까지 큰 보험이지만 이 자리 3,200원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3,200원대 이 자리가 2020년 9월부터니까 약 1년 한 3, 4개월 전이 되겠죠. 그죠? 2021년, 2020년 그리고 2022년이니까 근래에 들어와서는 여기가 엄청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3,300원, 3,200원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흐름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 막강한 저항값에 국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800원인데 3,200원, 3,300원이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반면에 얘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빼곡하게 저항을 작용했다.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누르는 강력한 저항대 매물이 있고 밑에서 강력한 지지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EN 플러스는 이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월봉, 주봉, 일봉을 통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중요한 포인트 가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3,200원에서부터 그죠? 3,200원에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갇혀 있다. 그죠?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2,7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월봉까지 연결되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기가 무너지면 대응하는 게 낫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그죠? 빠져나왔다 다시 하면 되겠죠. 그죠?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3,200원까지는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3,200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물렸거나 지금 얘기 내려올 때 뭐 3,800원대 잘 사고 있다 그러면 3,200원대까지 여유를 두고 이걸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EM 플러스는 이런 기본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 생각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이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늘 뭐 물론 다 이게 뭐 늘 얘기하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늘 얘기 드리죠. 그래서 어떤 기준의 가격대에서 거기가 하나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 기준점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EN 플러스. 거래소 소형주적 기계, 그죠? 2,049억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소방차, 특장차, 공중풍력, 풍력발전. 이쪽이죠?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매출액 구조.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우상향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그 영향에 따라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매출액의 구조가 그다지 탄탄하지 못하면 주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만큼 중요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멘텀도 없다. 이 얘기를 늘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0년 12월 그 다음에 작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 이어진 거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수익이 좀 우상향으로 늘어나는 충분이 됐다. 그죠? 1년 동안은. 그거에 따라 주가도 어느 정도 갔다가 지금 전체적인 하락 국면에 오니까 그게 반영이 되면서 빠지는 게 아닐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걸 1년 차이죠. 최근 이제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447억, 398억, 400억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캐스천이에요. 그죠? 캐스천입니다. 상당히. 수익 구조 자체가, 그죠? 그러다 보면, 아까 좀 전에 봤던 월봉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전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았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적자 지속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적자 지속이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여기는 지켜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게 빠져버린 이건 회사 진짜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팽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든지라도 지금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쓰러울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만약에 올릴 만한 있는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이런 얘기 나오죠.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모멘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죠. 주가 헐헐 2차 전지 사업 본격화 되나 이게 나오는데 이게 불과 1월 6일 이야기인데 지금은 주가가 곤두박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지금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2월 6일, 2월 7일 아주 고점을 찍더니 그다음부터 그죠? 뭐 2차 사업 본격 시작되나 주가 헐헐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죽기 시작합니다. 그죠? 곤두박질이죠.
네, 그래핀 기반 차세대 2차전지 개발. 그러니까 여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실적이 가시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잠재하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에 이것도 버티지 못하고 동반, 즉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얘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수출도 관계가 돼 있고 금리 인상이나 뭐 기타 등등 재반상 전체에 영향을 준다면 메커니즘적으로 전부 다 종목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독불장구처럼 가는 것보단 그죠?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훨씬 많죠, 당연히. 그래서 EM 플러스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시장이 제시해 놓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그래서 3,200원, 3,300원은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고 2,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2,700원에서 3,200원, 3,300원이 얘는 이탈하는 순간 엄청난 매물로 작용하고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2,200원, 2,300원. 그 다음에 3,200원, 3,300원. 그 다음에 2,700원을 보는데 여기서 지금 사게 되면 이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여기 3,200원, 3,300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 하겠지만 여기 이탈은 비중 축소. 랜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아주 기준을 뚜렷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네,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가격대 정말 중요하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천천히 매매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정리해서 얘기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줄 때 기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재적 가치라는 이야기. 근데 여기는 기본이 아주 뭐냐 실적 빼놓을 수 없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 모멘텀. 이 주가의 흐름을 영향을 줄 만한, 그리고 이 내재적 가치 영향을 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에 따라서 다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늘 얘기하지만, 그죠? 세 번째,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흘러왔던 가격에 대한 이야기다. 본연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왜?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이 회사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흐름 이야기고 이건 이 회사의 투자자를 하게 하고 있는 돈의 흐름의 가치니까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얘가 모멘텀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깨질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선이냐가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개 병합을 했을 때 결국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차트를 멈추고 저점이 높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 그리고 나서 본연의 모습인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니 매출액이 튼튼한데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매매 기준이 없죠. 그럼 해볼만 하죠. 그리고 잘못되면 조금만 손절 주면 되니까 맞으면 그대로 그 흐름 타고 저점이 높아지는 데를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EM 플러스는 3,800원인데 3,200원, 3,200원, 3,300원, 600원 정도 차이가 나면 약 얼마죠? 300원의 10%가 되니까 380원의 10%니까 그죠? 760원 정도 되는 거죠. 20%가 되려면. 그러니까 한 600원 정도 되니까 얼마죠? 한 15 내지 18% 정도는 지금 들어가도 리스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에서. 근데 이건 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좀 더 빠져서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해야 된다. 돈이 돌리는 모습.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의미가 있고 그 흐름을 다시 깨버리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본연의 모습인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 종목에 투자하는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 분석. 차트 흐름 중요하죠, 둘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같이 항상 보는 연습을 하시고 매매 툴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